2024 6 체포영장이 왜 기록에서 누락돼 있는지에 대해서 밝혀라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해야 될 뉴스 다 해드리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서 속도 엄청 붙일 테니까요. 16번인데요. 사실 지금 16번을 보겠습니다. 16번 뉴스를 보시면요. 이게 1월달 며칠자 사설이죠? 1월 15일자입니다. 여러분 1월 15일자 뉴스에서 공수처의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불법으로 처벌 가능성이 높다라는 글이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자, 17번입니다. 지금 난리 났죠? 바로 이겁니다. 중앙지법 공수처 누락 2024 6 영장 내용 밝혀야. 정 변호사님 소개해 주세요. 자, 2024 6 저게 여러분들 뭔지 혹시 아세요? 저게 뭔지 아세요? 공수처의 2024-6이라는 것은 2024년도에 6번째 영장이라는 얘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저 영장은 무슨 영장일까요? 구속영장일까요? 체포영장일까요? 아니면 압수수색영장일까요? 통신영장일까요? 뭘까요? 뭔지는 모르지만 예를 들면 통신영장, 압수수색영장과 체포영장, 구속영장이 다 일렬 번호가 같지 않아요. 구속영장은 구속영장대로, 체포영장은 체포영장대로, 압수수색영장은 압수수색영장대로, 그 다음에 통신영장은 통신영장대로 번호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저기서 말한 2024 6의 영장이 4가지 영장 중에 일단 어느 것인지가 문제가 됩니다. 자, 그럼 그걸 밝혀야 되겠네요. 확인해본 결과 현재 문제를 삼고 있는 우리 변호인당에서 문제를 삼고 있는 저 2024 6의 영장은 체포영장입니다. 체포영장. 자, 그래서 18번 뉴스 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이게 왜 문제가 되고 왜 오늘 이름이 오동훈 발음이 안 돌아갑니다. 오동훈 고발 사건이 수사 개시됐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8번입니다. 중앙지법에서 수사권으로 영장 기각된 사실이 있나? 서부지법 체포영장 누가 제안했나? 뉴스입니다. 정 변호사님 소개해 주세요. 네, 지금 우리 주 의원이 공수처에 3가지 질의를 했어요.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을 기각할 때 수사권의 존부에 관한 법리적 다툼이 있다는 취지로 영장이 기각된 적이 있느냐. 두 번째는 검찰의 내란죄 수사 기록을 빠짐없이 다 넘겼느냐. 세 번째, 서부지방법원의 체포영장은 영장을 청구한 것은 누가 언제 어떤 경위로 제안을 했고 공수처장이 누구한테 보고를 받고 결정을 했는지 이 3가지를 물어봤어요. 응? 근데 이 가운데에서 수사권의 존부에 관한 법리적 다툼이 있다는 이유로 영장이 기각됐는지 여부가 만약에 사실이라고 한다면 뭡니까? 그러고 나서 동부나 서부에 영장을 청구한 거는 말 그대로 영장 쇼핑이라는 것이 입증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검찰의 내란죄 수사 기록이 다 빠짐없이 넘겼냐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2024-6번 때 6번 영장 때문에 그래요. 확인해 본 결과 2024 5번도 체포영장이에요. 2024 7도 체포영장이에요. 제가 듣기로는 2024 7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거고요. 2024 5는 아마 김 국방부 전 장관인 것 같아요. 그러면 6은 누구냐 이거야. 6은 누구냐. 그리고 저것이 지금 저 체포영장의 시기가 언제냐면 2024년 12월 한 20일에서 25일 사이인데 그때 언론 보도를 따르면 대부분이 뭡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소환 이것이 주된 이슈였어요. 그러면 2024 6 체포영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것이었는지 아닌지가 밝혀지거나 확인되어져야 한다라는 게 주된 내용이에요. 그런데 지금 질문을 잘해야 되는데 보세요. 지금 이 공수처에서 한 걸 보면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라고 하더라도 이때는 뭡니까? 중앙지방법원에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남부지원이나 이런 데 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하는 걸 보면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2024 6 체포영장이 왜 기록에서 누락돼 있는지에 대해서 밝혀라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사건이 아까 46번 제가 보여드렸죠. 검찰에서 오동훈 공수처장 고발 사건 수사를 이례적으로 빠르게 시작을 했습니다. 자, 빠르게 하루 만에 바로 수사 개시가 됐어요. 그러면 내일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보이고 여기에 대한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느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윤석열 대통령께서는요. 22번 뉴스입니다. 나는 탄핵 면하려고 조건을 걸지 않는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과 거의 결이 같습니다. 소개해 주세요, 정 변호사님. 근데 이제 지금 이 조건부라는 게 예를 들면 내가 임기 단축 개헌을 할 테니까 기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을 하실 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저는 다만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은 하실 것 같아요. 하여튼 이번에 이 과정에서 많은 걸 느꼈다. 그래서 내가 대통령직에 복귀를 하면 대통령으로서 이러이러한 일을 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가운데에서 몇 가지 얘기를 하실 수 있다라고 봐요. 이게 대표적인 그거죠. 요번에 보니까 국민들이 너무 걱정하던데 앞으로는 이런 계엄령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겠다고 약속한다. 이런 얘기는 당연히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게 조건부 기각으로 얘기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 다음에 하실 수 있는 얘기가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대통령께서 정말 국민들이 원하는 일을 하겠다. 정쟁으로부터 좀 자유로워져서 정말 국민들이 원하는 일을 하겠다. 그래서 국무총리한테 내정을 맡기고 나는 저기 국가 원수로서 일들을 하면서 정말 역사적으로 필요한 여러 가지들 여당과 야당에서 얘기하는 그런 제안들이 있으면 발전적으로 국민들의 뜻을 겸허히 고려해서 그런 어떤 일들을 해나가겠다고 말씀을 하실 수 있다고 보는데 그게 뭐 조건부 기각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저는 근데 이런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어도 부정선거는 확실하게 밝히고 가야 한다라는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부터는요. 역사적으로 기억해야 될 사람들 제가 빠르게 말씀드릴 테니까 이 사람들 꼭 기억하세요. 언제라도 용서하시면 안 됩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23번입니다. 박범계가요. 명태균 계엄 성공했다면 난 1호 처형. 김여사 계엄 관여 주장. 박범계가요. 계엄에 성공했으면 지가 1호 처형이래요. 명태균이. 아니 그러니까 박범계가 얘기한 거죠. 예, 박범계가 얘기한 거죠. 네네. 자 여러분 박범계가요 튀어나와서 이 얘기부터 했다는 거 기억하세요. 24번입니다. 이현주 위선과 거짓으로 가득 찬 윤석열 속아 넘어간 국민 너무 불쌍해. 여러분 이현주가요 위선과 거짓으로 가득 찬 윤석열 속아 넘어간 국민이 너무 불쌍해. 그러면서 25번입니다. 윤 계엄령 포고령만으로도 탄핵 100%. 헌재 불복 우려. 여러분 계엄령 포고령만으로도 탄핵 100%.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근데 충격적인 거 26번 이현주 민주당 뿌리는 중도 보수. 정 변호사님 소개해 주세요. 근데 민주당 뿌리가 중도 보수예요? 사실은 말이에요. 민주당 뿌리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친일파예요. 친일파 지주들. 민주당의 근원이 어디예요? 한민당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죠? 한민당. 이승만 대통령께서 자유당으로 여권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정책을 하실 때 한민당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 한민당이 민주당의 전신이에요. 근데 한민당에 있는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입니까? 전부 다 뭡니까? 일제시대 때 지주였던 사람들이에요. 그거는 달리 얘기하면 뭡니까? 이승만 대통령께서 국민들을 위해서 토지 개혁을 하겠다라고 하실 때 가장 앞장서서 반대했던 애들이 얘네들이에요. 얘네들이 사실은 뭡니까? 얘네들이 어떻게 중도 보수예요. 자, 그래서 이현주가 민주당을 뿌리는 중도 보수라는 헛소리를 했는데요. 27번입니다. 저 이거 보고요. 윤석열 대통령 기각인가? 저 기각인가? 생각했습니다. 민주당 3대 조치 요구. 1번은 윤재명. 윤석열 대통령 돌아오나? 저 그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민주당에서요. 윤석열 대통령 제명하라는 거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돌아오나? 그 생각 안 듭니까? 29번입니다. 권영세, 권성동, 쌍권위에, 정광훈, 전한길, 쌍전 있다. 무슨 이게 사람 성 가지고 장난칩니까 지금. 자 30번입니다. 오늘요 김상욱이 5.18에 가 있는 제가 좀 뭐 국화 몇 송이 들고 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친한계 모임에서 아웃. 사실상 절연됐다. 이런 뉴스까지 나왔는데 31번입니다. 정 변호사님. 네. 탄핵 기각된 나라 망한대요. 김상욱이. 왜 탄핵 기각되면 제목이 바뀌었네요. 제목이 바뀌었어요. 탄핵 기각된 나라 망해. 원제 정당 정권 재창출 맞지 않아였는데 갑자기 왜 제목이 바뀌었죠? 그러게요.
자기가 생각해도 말이 심했다고 생각하나 보죠? 여러분 원래 이거 제목이요. 탄핵 기각된 나라 망해였거든요. 네. 원제 정당 정권 재창출 맞지 않아였는데. 네. 김상욱은 지금 뭐 심지어는 우리 그 한동훈 쪽 사람들도 얘는 같이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너무 애가 리스키하고 완전히 뭐 독불 장군처럼 지 마음대로 행동을 하니까. 그래서 얘가 지금 뭐냐면 어디 소속이며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32번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수용 안 하면 분열과 갈등 증폭될 것. 아니 있잖아요, 정 변호사님. 네. 아니 결과도 안 나왔는데 뭐 벌써 이런 얘기부터 합니까? 거꾸로요. 윤석열 대통령 만약에 탄핵 심판 결과가 나왔는데 민주당 애들이 여기에 수용하지 않으면 분열과 갈등이 증폭되겠죠? 그렇죠? 자, 33번 뉴스 보세요.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민주당 애들은요 지금까지 한 번도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 쪽에서는 좀 불만스럽지만 결과에는 승복하겠다라는 얘기를 조금 요만치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민주당에 있는 자들은 그 누구도 결과가 만약에 탄핵 기각으로 나오더라도 승복하겠다고 하는 자가 단 한 명도 없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네,